네, 29명이나 숨진 제천 화재 참사 이제 사흘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감식팀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2차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들을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그리고 김종성 사회부 기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 그 발화 지점 말입니다. 네. 1층 천장에서 발화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립수사연구원 관계자가 네. 이 제천 그 체육관이죠. 체육관에서 유가족 대표에게 한 이야기 다시 한번 보도로 나온 겁니다. 네. 1층 천장에서 열선 작업이 있었고 이때 불이 나서 차량 위로 떨어졌다. 그래서 차가 불이 타면서 불이 더 커졌고 2층에 있는 간판으로 옮겨 붙으면서 건물 전체로 불길이 휩싸였다. 뭐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네. 뭐 국과수 관계자가 국과수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그리고 뭐 한전 등등 관계 기관 8곳에서 합동으로 좀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발화원 주변 그리고 계단부, 환기부 등을 조사해서 화염 경로, 그러니까 불이 어떻게 났는지 이 경로를 규명을 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수사의 주안점은 시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네. 것도 다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1층 주차장 상부에 열선 작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예. 이 설비의 문제인지 아니면 작업자가 단순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좀 문제가 있는지 네네. 이 여부도 좀 따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불이 나서 보면은 저희가 CCTV를 통해서도 수차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부에서 차량으로 불길이 떨어지는 저희가 CCTV 영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떨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뭐 네. 이런 것도 이 증거물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이 잔여물들에 대해서 2차 검식 과정에서 네. 정밀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 경찰 측이 이거를 이 1층에 있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16대가 불에 탔는데 한 네. 대는 바깥에 있던 차량이고 15대가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인데 이 차량들을 크레인으로 모두 다 밖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옮기고 그 차량 밑에 있던 부분에서도 어떤 물체들이 좀 있는지 네. 이 잔여물들이 있는지 좀 살필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CCTV도 좀 확보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8개 CCTV 하드디스크가 모두 다 불에 녹아버렸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차량에 있는 CCTV 역시 4대 같은 경우는 좀 분석을 했는데 이게 영상이 좀 좋지 않거나 소실된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좀 점검을 다 모두 마무리를 해서 오후 늦게 관련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네. 뭐 이런 소식까지 네.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설 설비 자체의 문제인지 작업자의 어떤 실수가 좀 연관이 되어 있는지 네, 또 네, 네. 잔여물도 좀 수거해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네네. 어떻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최초 발화 원인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예, 지금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네. 열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열선이라는 건 뭐냐면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해서 그거를 감싸서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열을 발생시키는 선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주로 이제 5개의 배관이나 난방 안 하는데 이거를 깔아서 동결을 방지하는 건데 지금 화재 영상을 보면 천장에서 열선이 지나갔거나 또는 전선이 지나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거기서 하여튼 합선이 됐든 뭔가 잘못돼서 열이 발생이 됐고 그것이 그 1층 상부 슬라브 밑에 보통 단열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이 이제 그 열선이나 전선 같은 게 발화원이 돼서 그 단열재를 태우게 되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단열재인데요. 이거는 열을 받게 되면 걔가 타기도 하지만 액체 상태, 즉 겔 상태 같은 걸로 이게 변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불이 붙으면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졌는데 네. 겔 상태의 그 스티로폼 녹은 그것은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휘발유보다 더 오래 더 지속적으로 강한 열을 내면서 독성 가스를 유발하면서 타거든요. 그것이 이제 자동차로 옮겨 붙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수많은 그 화재 조사를 해보면 이런 경우는 아주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들어봐도 불 붙은 스티로폼 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단열재 스티로폼을 쓰는 건가요? 단열재 자체로 쓰고 있는 스티로폼이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독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불이 붙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일산화탄소라든지요, 그 염화수소라든지 희한화수소라든지 아주 독성이 굉장히 강한
이런 그 물질들을 내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뭔가 비용을 절감하거나 이런 현재로서는 차원은 아닐까요? 예. 그 여러 가지 단열재가 있긴 하지만 네. 가성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뭐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드라이비트 공법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계속 지적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김 기자?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금액 부분이 가장 효율성,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시공을 하는 것보다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저렴하다고 하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말씀하셨듯이 그 유해가스 말씀을 일부 해주셨지만은 이게 또 이 스티로폼과 알루미늄 판을 붙일 때 이게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본드 같은 거를 사용할 때 보면은 뭐 이런 실험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본드를 이렇게 뿌려놓고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더 불이 더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이게 보시겠지만 건물 외벽에 일부분만 붙여놓은 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로폼과 알루미늄판 그리고 또 시멘트 사이에 일부분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으로 공기가 또 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불이 더 번지게 되고 그리고 공기가 번지면서 공기가 퍼져 나가면서 유독가스도 함께 실리게 되는 거고 예. 그런 순환이 이어지면서 이 피해를 키우게 된다. 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자, 같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크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2층 목욕탕에서 사망자들이 다수 발생했고요. 네. 반면에 3층에서는 사망자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들은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구조가 삐로티로 되어 있고 그게 주차장이다 보니까요. 그 주차장하고 뭐가 연결돼 있냐면 2층으로 올라가는 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승강로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서 불이 붙게 되면 그 계단이나 이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그 건물로 보면 정확히 굴뚝과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 그 유독한 가스가 아주 다량이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승강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옆으로 이제 2층 그 여성 목욕탕 쪽으로 이제 급작스럽게 확대가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2층보다는 3층이 속도는 늦어지겠죠. 또 하나는 그런 상태에서 그 쉽게 문을 개방할 수 있었다라면 거기 사용자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었겠는데 특히 2층 목욕탕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문이 좀 고장이 나고 이래서 네. 개방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개방이 늦어졌다는 얘기는 그 말 자체가 유독가스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네.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이유, 부수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남성보다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프라이버시의 어떤 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는 네.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그건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부 유가족분들도 좀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왜 통유리를 깨고 좀 구하지 않았나 이 부분도 문제 제기하는 네. 분들이 그 계시거든요.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화재 현장에서 그 어떤 유리든지 갑작스럽게 깨는 것은 또 다른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 현장에 경험이 많은 소방관 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일단은 그 내부에 고립돼 있는 그 피난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유리를 깨줘서 빨리 구하고 하다못해 구하지 못하면 신선한 공기라도 넣어줘서 생명을 연장시켜야 된다라는 이 측면도 맞습니다. 이건 유가족 입장에서는 아주 절체절명의 과제인 거고요. 그렇지만 소방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유리를 확 깨버리면 갑작스러운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서요. 네. 화재를 아주 일순간에 더 크게 하는 그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경험이 많은 소방관일수록 함부로 유리를 깨거나 이런 것은 쉽지 않은 그런 네. 결정입니다. 그 인근에 대형 LP 가스에 번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주력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소방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화재 자체도 무서운 거지만 네네. 그 옆에 그 LP 가스통이 상당히 그 규모가 크더라고요. 네. 그것이 만약에 어떤 열에 노출이 돼서 폭발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그러한 그 끔찍한 참사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관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주력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왜 소방관들 입장에서 또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네. 가지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스포츠센터 건물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현재 그 건물주 역시 부상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고요. 지금 제천에 있는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원주로 또 후송이 됐거든요. 이 원주로 후송이 돼서 원주에 있다가 네네. 오늘 분향소를 찾아서 유가족들 만나고 그리고 고인들에 대해서 좀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찰에서는 어제 이 건물주에 대해서 이 조사 요청을 했었는데 치료를 이유로 일단은 거절을 했다라고 예. 하고요. 예, 그리고 오늘 그래서 경찰이 원주로 직접 찾아가서 병원으로 찾아가서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인들에게 인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네. 조사를 받고 사람의 도리를 다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대면 조사를 위해서 찾아온 경찰에게 한 이야기라고 하고요. 현재 이분 원주에 있는 한 병원에 계시는데 그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하신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경찰관 3명이 현재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입원 중인 이 건물주 분이 이 현장에 갔을 때 상황도 지금 속속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내려서 좀 찾아뵈려고 했었으나 일단은 차에서 내리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그 차 주변을 구급차 주변을 이 경찰들이 에워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분이 당장 들어갔을 경우에 혹시 모를 이 유가족과의 좀 불미스러운 일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유가족 분들도 놀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해자가 누군지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네.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 경찰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셈이죠. 그래서 유가족분들께 먼저 건물주가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 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좀 당장은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건물주에게도 그런 사실을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분도 내리지 않고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도 많이 몰려서 건물주에게 이번 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물어봤다라고 하거든요.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느냐.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이분께서 답변을 잘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분께서 네. 답변을 제대로 하시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다만 스프링클러 이야기가 나오니까 스프링클러와 관련돼서 본인은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런 발언을 하셨다라는 보도가 현재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따져보고 그리고 경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건물주분 지인이 또 일부 취재진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분 역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구조 활동을 벌이다 구조가 됐다. 뭐 좀 일종의 피해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일부 억울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 건물주 입에서 직접 전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좀 낱낱이 밝혀져야 할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게 스프링클러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스프링클러를 과연 이분이 좀 조작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러 가지 측면도 좀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경찰은 오늘 저녁에 이 건물주에 대해서 좀 조사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장소는 제천 경찰서가 아니라 이분이 입원해 있는 원주에 있는 병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스프링클러 부분 이야기를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처음에는 뭐 아예 설치 자체가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일단 확인된 거는 설치는 됐는데 작동이 안 된 걸로 되거든요. 이게 좀 건물주가 뭔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그걸 상당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스프링클러가 뭐 356개가 있다라고 보도됐는데 그 356개라는 것은 그 물이 나오는 스프링클러 헤드요. 그 분사되는 그거의 365개고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단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그 메인 밸브라고 하는 거 물을 나오게 하고 안 나오게 하고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알람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메인 밸브가 되는 건데 보통 이게 이런 일이 바람직한 건 아닌데 건물에 그 보수 공사를 하거나 네. 뭐 어떤 이런 걸 할 때는 혹여라도 이게 그 작동을 해서 물이 그걸 이제 누수가 되거나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메인 밸브를 잠가두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 그 시스템에 어떤 펌프라든지 이런 게 고장이 나 있어서 있기 때문에 안 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 어떤 경험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전자일 확률이 더 크지 않겠느냐. 물론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 흔히 현장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거나 할 때 그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 거를 염려해서 잠그고 공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보수할 때는 당연히 뭐 잠그고 해야 되는 거지만요, 스프링클러를요. 그러다 보면 그런 그 잠그고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조적인 장치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냐면 작업하는 인근에 정말 소화기라든지 제2의 어떤 그 보조적인 수단을 갖춰 놓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가 그 공사 현장 인근에 바로 상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잠그고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네. 좀 미흡하지 않았겠었느냐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건물이 계속 증축을 했다고 또 하고요. 네. 압류, 가압류도 몇 번 됐었다고 하니까 이 증축 과정에서 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한 것이 또 화근이 됐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 이제 공사비를 아낀다라는 예.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 보수공사 할 때도 그런 안전관리를 사실 하려면 결국 안전관리라는 건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또 이 그런 어떤 보조적인 어떤 소방시설을 갖춘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사실은 돈과 연결되는 돈이죠. 부분이 네네.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경제적인 측면을 중점을 두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건물이 얼마 전에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소방 검사를 이곳이 전혀 안 받은 것은 아니고요. 매년 7월에 검사를 계속해서 받아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건물이 좀 중간에 주인이 바뀌기도 했어요. 네. 건물이 주인이 바뀌면서 리모델링을 또 하기도 했는데 7월에 받아야 되는데 이 기간과 리모델링 기간이 또 겹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게 한 4개월 정도 미뤄져서 지난달 30일쯤 지금 점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전에 받았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지만은 지난달 30일에 이 점검을 받았을 당시에는 누수라든지 뭐 일부 기기에 좀 모작동이 의심이 되는 현상이 발견이 돼서 좀 지적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건물주도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부 좀 주장이 제기된 게 스프링클러를 잠가 놓은 이유도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좀 우선적으로 잠궈 놓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좀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급하게 이걸 뭐 잠궈 놨다, 뭐 네네. 아니다 이렇게 네.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야기를 할 때 필로티 구조가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지진 때도 그렇고요. 지진과 화재 모두에 좀 필로티 구조가 취약한 게 아닌가 싶어서 문제점이 좀 이번에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필로티 구조가 다른 어떤 벽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구조보다 위험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필로티 구조를 우리나라에서 적용 안 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 주차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있죠. 주차 문제가 그렇겠죠. 심각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게 위험하니까 무조건 안 좋으니까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위험한 거는 다 인정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그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도 좀 적용을 해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 지금이라도 그런 필로티 구조를 화재가 이렇게 났고 의정부 화재도 같았습니다. 그런 필로티 구조의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좀 단순하게 할 게 아니라 필로티 구조를 해도 좋은데 네. 그것의 위험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만 좀 적용한다면 사실은 써도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마련돼야 이제라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피해자 대부분이 이제 화상보다는 연기 질식으로 네. 많이 숨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좀 대피를 해야지 그나마 좀 피해를 줄일 수 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화재든지 화재가 발생되면 사망자의 90% 이상이 질식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평상시에 좀 이런 피난 요령을 반드시 좀 숙지해 둘 네네.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단은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불났다는 게. 이번에도 그 뭐 벨소리가 작았네 컸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벨도 중요하고 비상방송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 빨리 통보하고 119 신고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그 물이라든지 물을 수건이든 옷간이든 하여튼 가장 그 근접한 것으로 코와 입을 막고 가장 낮은 자세로 그렇죠. 그 걸어서 나가는 또는 예. 기어서 나가는 그다음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코와 입을 막았기 때문에 구조해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이나 또는 둔탁한 물건으로 벽이나 바닥을 침으로 해서 소방대원이 혹시 구조하러 들어왔을 때 아 저기 구조해달라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를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갈 때 문을 열고 나가게 되겠는데 여러 가지 문을요. 네. 그 문은 가능한 닫고 나가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또 연기의 확산을 좀 막아줄 수도 있고 불이나 화염이 나를 따라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난할 때는 문을 닫고 그다음에 지진 시에는 반대입니다. 지진 시에는 피난 갈 때 반드시 문을 열어두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뒤틀리는 거다 보니까 문을 닫아놓고 가면 건물이 뒤틀리다 보면 문이 그 구조체에 꽉 끼어갖고 다음 사람이 도저히 문을 열 수 없는 아주 불행한 사태가 오기 때문에 지진 시에는 문을 열고 도망가고 화재 시에는 닫고 도망가고 이것이 철칙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좀 여러 번 이야기가 되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초기 진압이 어려웠던 이유가 사실 주변에 불법 주차가 많이 돼 있었거든요. 네네. 좀 우리가 시민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은 이 소방관들이 과연 제 역할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국민들께서 소방관들도 목숨을 내놓고 현재 소방활동을 벌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비난을 하지 말자라는 여론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네.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사람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2차 사고 역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LPG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도 고려하고 현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불법 주차 때문에 사다리차가 가까이 가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점입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사다리차가 그냥 들어가서 작업하면 되지. 그리고 또 뭐 지휘 차량은 들어가는데 왜 사다리차는 못 들어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휘 차량은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뿌리는 차 역시 그냥 들어가서 물을 뿌리면 되는 건데 사다리차는 들어가서 전개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이 차량들이 거기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다리차가 결국에는 돌아서 한 500m 이상을 돌아서 투입이 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는데 네. 이게 좀 불법 주차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서울 같은 곳에서는 이 불법 주차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좀 단호하게 처벌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는 좀 공간이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대한 지역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좀 더 따끔하게 질책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처벌을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안전 의식과 함께 교수님 끝으로 이런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우리 사회 뭔가 안전 시스템 어떻게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선은 좀 단계별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건물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좀 안전하게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정말 안전하고 화재든 지진이든 안전하게 계획이 돼야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다 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좀 재정비가 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서는요. 그 안전관리 단계인데 이렇게 암만 건물이 잘 지어져도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어도 사용 단계에서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 단계에서 그 안전 관리가 중요하겠고 특히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하거나 리노베이션 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있어서만큼은 정말 철저한 안전 관리와 이것이 선행이 되는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점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현재로서는 그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거의 최저가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하고 어떤 그 기술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충분하고 확실한 점검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3단계로 좀 이참에
정비가 되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그리고 김종성 사회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